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리뼈와 근육들의 배열이 뒤틀어지게 되면서 슬개골이 비정상적인 위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슬개골 탈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려동물 건강지킴이 김무영 교수입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가 뒷다리를 갑자기 들고 절뚝거리면서 걷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잠깐 삐끗한 것으로 넘겼다가 나중에 후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 간단하지만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개골이란 무릎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뼈인데요. 이게 제자리를 벗어나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빠져버리는 걸 슬개골 탈구라고 해요. 내측 탈구는 소형견들이, 외측 탈구는 대형견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원인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리뼈와 근육들의 배열이 뒤틀어지게 되면서 슬개골이 비정상적인 위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슬개골 탈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슬개골 탈구는 보통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요. 1단계는 그냥 살짝 빠졌다가 바로 들어가는 수준이라서 두세 발 정도 절뚝거리거나 아니면 한 2초에서 3초 정도 아주 짧게 절뚝거리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잘 걸어요. 2단계는 탈구가 좀 자주 생기고 강아지가 걸을 때 약간 어색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3단계부터는 슬개골이 계속 빠져있는 상태고 수동적으로 제자리로 위치시킬 수 있지만 무릎을 굽히고 피면 다시 탈구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부터 슬개골뿐만 아니라 대퇴골과 경골의 기형이 많이들 관찰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4단계는 빠진 상태로 고정돼서 눌러도 안 들어가고 대부분 다리뼈에 심한 기형이 있으며 보행에 뚜렷한 이상이 관찰됩니다. 이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다리의 뼈는 많이 휘어 있고 왼쪽은 상대적으로 곧게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슬개골 탈구 4단계, 좌측은 2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이거는 애매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강아지마다 나이, 몸무게, 탈구의 단계, 뼈의 기형의 정도, 그리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까요.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절뚝거림이 나타나고 강아지가 활동을 꺼리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럼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그런데 그냥 가끔씩 몇 초 동안만 다리를 들고 평소엔 잘 뛰어다니는데 탈구 단계가 1단계이다. 혹은 병원에 다른 문제로 진료를 보러 갔을 때 평소에는 아이가 절거나 아니면은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수의사분께서 1단계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관리 쪽으로 먼저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단계에서는 대부분 관절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만약에 슬개골 탈구와 관련된 증상이 점점 더 자주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싶을 때 수술을 결정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수술까지 안 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관리입니다. 체중 조절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무릎에 가는 압력이 훅 올라가거든요. 특히 체형이 작은 소형견은 500g이나 1kg 차이가 꽤 큽니다.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사료도 몸무게 맞춰서 급여해주세요. 그리고 집안 환경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바닥이 미끄럽다? 그럼 강아지가 뛰다가 쾅 미끄러지면서 무릎에 충격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트나 러그, 미끄럼 방지를 꼭 해주시고 소파나 침대 위에서 뛰어내리는 습관이 있다면 발판을 두거나 못 올라가게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줘요. 다만 너무 크게 뛰거나 혹은 갑자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오히려 슬개골이 악화될 수 있으니 산책이나 가벼운 실내 운동 정도로 꾸준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실내 운동이란 가벼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간단한 기구들을 활용한 재활 운동을 포함합니다. 재활 운동 프로그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 전문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수술 재생치료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관절 주사,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를 적용함으로써 회복을 증진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비수술 재생치료는 주로 건강 상태의 문제로 마취를 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슬개골 탈구를 유발하는 근골격계의 비정상적인 배열을 교정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춰줄 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는 수술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슬개골 탈구의 단계와 뼈의 기형 정도를 잘 판단하여 적절한 수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슬개골 탈구 환자에서 뼈의 기형을 동시에 교정하였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현재에도 뼈의 기형 교정을 통해서 매우 심한 상태의 슬개골 탈구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형외과 팀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3D 프린터를 활용해 기형을 교정하기 때문에 수술 성공률과 차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키우고 계시는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의 정도가 심한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저희 정형외과 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엔 재활치료도 같이 하면서 회복을 도울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수술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술한 아이도 다시 슬개골 탈구가 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중 관리, 환경 조성, 꾸준한 근육 운동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보호자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회복 속도도 재활 여부도 달라집니다. 슬개골 탈구는 무조건 수술만이 답은 아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탈구의 단계, 뼈 기형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강아지의 무릎 건강 잘 지켜주세요.